안녕하세요, 겸입니다. 이 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팔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팔꿈치나. 내가 작용을 하면 반작용으로 인해서 지면을 미는 힘. 내가 벤치프레스 바벨을 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렛대는 어디죠? 지렛대는 등과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등의 후인 기능을 강하게 형성을 해서 지지대를 만드셔야지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다루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어깨 이 인대 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확실히 레그 드라이브 잘 거시고 힘 기능 강하게 걸으셔서 지지대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치를 팅을 잡아도 마음을 먹어도 그게 크게 아치가 잡히지 않아요. 사실 적당한 아치, 충분의 기량근이 후면 어깨입니다. 미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 어깨를 잘 강화시키는 게 좋고, 네, 이번 세트에 제가 좀 자세에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팔로 무게를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하를 손 바닥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어깨, 그리고 등, 척추를 중심으로 승모근이랑 어떻게 표현했지? 상부 승모근이랑 중부 승모근을 강하게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서 접는 게 아니고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로결로 수축되는, 억지로 끌어내려서 접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후인 동작으로 인해서 수축되는 이런 느낌. 어깨를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수평 어깨 정기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렇게 후인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팔을 이렇게 좌우로 찢는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척추를 중심으로 접힙니다. 그 느낌을 유지한 채로 벤치프레스 작용 반작용 힘을 이용해서 내가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 벤치 자체를 내가 등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더 편하고 고중량을 잘 다룰 수 있고 더 근육 사용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형성하는 걸 파워리프팅식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자극도 잘 들어오고 가슴 근육이 세 가지 갈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 이 세 가지 전체가 골고루 적절히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진행해 주시면 불균형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쪽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면 반대쪽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한쪽 근육이 짧아지면 한쪽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고중량 운동 전에 사전에 내 몸을 잘 점검하시고 그것에 맞게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체가 오른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찍고, 그리고 밀 때는 이런 식으로 미세하지만 약간 이쪽으로 미는. 그래야지 이 대칭성 있게 밀 수 있습니다. 보일 때. 그리고 점점 그렇게 밀면 밀수록 사용되는 근육이, 여기는 약화된 근육을 활성화시킨 거고,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과사용되는 부위를 이제 진전시킨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그 균형이 맞을 때 이제 스톱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보실 때 벤치프레스가 여유가 많이 남죠? 더 밀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고,
제가 이번에 계획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좀 벤치프레스를 빈도수를 좀 높여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그리고 스쿼트를 메인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벤치프레스에 집중 주의력을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배치시킬 수 없어요. 스쿼트에 주의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프레스 좀 여유 있는 무게로 그 대신 신체 컨트롤 강도를 높여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도 올렸는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강도 지수를 꼭 이 무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체 컨트롤 지수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속도가 있겠죠. 속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단위 시간에 부하를 더 가져가면은 똑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부하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하셔서 훈련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벤치프레스 하실 때 정지 벤치프레스를 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슬로우 템포로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미는 훈련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섞어 주시는데, 언제 섞어야 되냐, 언제 속도를 통제하는 훈련 방식은 볼륨을 축적할 때, 기계적 장력을 인위적으로 걸어야 할 때, 그때 유리하고, 가동 범위 기본 스탠다드는 기준은 최대 가동 범위가 맞는데, 이제 변형으로 예를 들어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으로 풀 스쿼트가 기준이라면 패러럴, 평행 스쿼트 있고 하프 스쿼트 있고 그리고 ATG 스쿼트 있죠. 이렇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내가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좀 짧게 가져갈 건지 이것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좁게 잡는 것도 있고 넓게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부위랑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한 2배에서 1.5배 그 사이? 그 정도로 진행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여기 가슴 결을 보시면 세 골지부터 흉골지, 이 윗골지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적절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막 별도로 따로 근육 부위를 빼서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아도 벤치프레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끝납니다. 오늘은 원래 스쿼트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서브로 벤치프레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승모근 운동 좀 해준 다음에 비하인드 레프 다운으로 좀 마무리를. 스쿼트 할 때 오늘 합이 좀 안 맞았어요. 중심도 안 맞았고, 백 텐션 잡는 것도 미숙했고, 신장 반사 테크닉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벤치프레스 하는 것도 한 80kg, 75kg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72.5kg로 낮췄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오늘 스쿼트에서 힘을 좀 많이 뺐구나 하면은 벤치프레스 좀 약하게,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조금 적절히 분산해서 배치를 해서 하면은 이제 오늘 운동뿐만 아니고 내일을 고려하고 일주일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걸 몇 번 하고 뭐 몇 세트를 가져가고 뭐 뭐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오늘 운동 어떤 거 가지고 어떤 폼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힘 주고 어떻게 기술을 응용하고 어떤 종목을 내가 선별을 해서 가져갈지, 다 모든 결정은 내 몸과 대화를 해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승모근이 약하면 승모근 운동을 추가해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너무 정해진 틀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반에 그 한 달 정도는 프로그램을 따라갔어요. 프로그램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게 좀 맞지 않는다, 이게 좀 제가 유속성 있게 그 이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 툴도 따르지 않고 제 스스로
연구하면서 이제 훈련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프레스 마무리했고, 훈련을 진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면 100을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80에서 90까지만 사용해 주시고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승진해 버리면은 회복할 때 비용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셧다운 되면서 힘의 출력도 낮아지고 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운동량을 통제하셔야 되고, 아니면 먹는 양이나 휴식하는 거, 그런 숙면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승모근 운동을 할 건데, 체형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흔히 라운드백 이렇게 여기 약화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해 줄 거고, 자, 우선 필요한 건 덤벨입니다. 덤벨을 무게는 낮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높은 무게로, 지금 어떤 무게를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뭐 5kg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볍네? 그럼 8kg 한번 잡아봐. 8kg도 괜찮아. 10kg 잡아봐. 10kg 약간 무거운데? 그럼 이제 9kg, 8kg 그 정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뜻이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거상. 날개뼈를 들어 올린다. 하강. 날개뼈를 내린다. 전이. 날개뼈를 앞으로 뺀다. 후인. 날개뼈를 뒤로 접는다. 그러면 거상 후인은 날개뼈를 들고 뒤로 쪼은다. 거상 전이는 날개뼈를 들고 앞으로 뺀다. 이 움직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인, 거상 맞췄다가 다시 들어 올려주면서 후인으로 넘어가고, 이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견갑의 움직임은 그렇고, 경추는 초반에 세팅할 때 앞으로 빼고 거상하고 전인, 이 상태에서 당겼다가 넘어가 주면서 다시 당겨주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줄 거고, 골반은 처음에 앞으로 후반 동사, 이 상태에서 다시 펴주고, 우리가 골반의 움직임은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하면, 가슴 하나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전을 주면은 알아서 전방 경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후반을 주면 알아서 골반이 후반 경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목은 앞으로 빼고선 누웠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고, 이걸 이제 거울에서 보여드리면, 정면에서, 자,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타를 펴주시고, 자, 어깨, 얼굴 빼고, 후방 경사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들어줬다가 빼주고,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럼 이거 왜 해야 되냐? 막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런 움직임도 아니고, 막 목도 움직여야 되고, 견갑골도 움직여야 되고, 골반도 움직여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어려워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체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움직임들을 다 여기서 강화시킬 수 있어요. 덤벨을 줄 때 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덤벨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검지랑 중지를 먼저 잡고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팔로 잡아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지 중지 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되면서 내가 승부로 매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그립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이 자세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동작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운동 마치 춤 배우는 거랑 비슷해. 전신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촬영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승모근 운동을 얘기하면은 여기 상체만 집중하잖아요. 이쪽 움직임만. 근데 이쪽 움직임도 중요한데 이 골반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골반. 이 상체랑 하체랑 하나로 이 연결된 움직임, 이 움직임이 중요해요. 뭐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곳에서 좋겠지만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이 움직임에 더해서 회전까지 이런 움직임을 더해줘서 신체 기능을 확보하면서 더 강한 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형이 이랬어요. 막 이랬다가 승모근 운동을 이 운동을 잘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모근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추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추도 이렇게 있던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승모를 단축해서 내가 고개를 빳빳하게 쓸 수 있는 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이 동작 하나로. 그래서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좀. 자, 잘 서주시고, 시작 자세 만들어주시고, 쫙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세 무너져도 집중하고. 오케이. 예, 되게 힘들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게는 15kg입니다. 견갑 쪽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속도감을 풍겨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는 이거를 승모근을 이용해서, 그리고 골반, 경추 포지션을 내가 정상화 시켜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야. 또 중요성을 더 강조드리자면 이거 하면 뭐가 또 좋을까요? 체형 개선뿐만 아니고 체형이 개선되면은 부상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 가지고 있는데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체형이 개선된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하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막 이렇게 틀어졌어. 뭘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운동 한번 해보시고 운동해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승모근 라인이 타이트하게 되면서 체형이 개선돼요. 견갑이 안정화돼서 이렇게 큰 경축 포지션. 그리고 마지막 세트 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운동은 슈러그였고, 근데 슈러그인데 그냥 단순히 승모근만을 강화시키기 위한 슈러그가 아니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확보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슈러그 운동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비하인드 랩풀다운을 통해서 후면 하부 승모근이랑 견갑을 회전시키는 대원근 이쪽 부위를 단련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에 집중. 자, 랩풀다운으로 갔고요. 우리가 랩풀다운을 할 때 가까이 있을수록 외회전이 유리하고 멀리 있을수록 내회전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랩풀다운은 비하인드 랩풀다운이라고 광배를 타겟하는 게 아니고 하부 승모근 그리고 대원근 쪽 그쪽을 타겟할 거예요. 견갑을 회전시키는. 그래서 바는 일자바, 스트레이트 바 설정해 주시고 회전을 도모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좁게 잡는 것보다는 넓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1.5배에서 2배 사이 그 정도로 적어주시고 약간 상체 각을 앞으로 보여서 내려오면 내려를 눌러주시고요. 이런 느낌의 느낌 그리고 엄지랑 검지랑 이제 힘을 주셔서 내려를 던져주시고 당길 때는 머리가 등에 붙여 있다가 수축할 때 앞으로 빼셔서 살짝 대장기.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게 잘 당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앞뒤 이 움직임을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그게 아니고 당길 때만 살짝 앞으로 갔다가 실제는 적당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고 내배전 엄지 들어오고 바깥으로 하면은 내배전 그러면 우리가 걸린 상태에서 내배전하면은 안쪽으로 돌아야겠죠. 이 안쪽 움직임 계속 유지해주는 거. 안쪽 움직임 왜 자꾸 유지해야 될까요? 안쪽 움직임 유지하면은 등에 텐션이 걸려요. 우리가 겨냥할 그 목표 근육들의 텐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에이밍을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면서 팔을 씩 놓는 거예요. 겨냥을 하고 놓고 다시 겨냥을 하고 놓고. 근데 겨냥 과정이 없다면? 겨냥할 때 너무 빨리 간다면 목표를 타겟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텐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엄지를 안쪽으로 돌려서 내외전 텐션을 걸고 랩풀다운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후면의 움직임을 보여드릴 건데 여섯 아우 사태시나 가슴에 집중해 가슴에 아우 네 오케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매달리면은 상체가 오른쪽으로 회전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당기면은 왼쪽 어깨 내회전 되려는 경향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요. 약간 상체 대칭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서 약간 어색해 보이는 감이 있긴 한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당기면은 계속 불균형이 강화되고 더 틀어집니다. 체형이. 다리 포지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 약간 기계적 움직임을 역학적 움직임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가 비하인드 랩풀다운을 지금 진행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포지션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요?
내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야 되잖아. 그러면 뒤꿈치를 들어서 경사를 지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체각이 앞으로 쏟아지겠죠. 무슨 말일까? 제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당기는데 뒤꿈치도 들지 않고 그냥 이대로 당긴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요? 상체가 자꾸 고려서 고치 서겠죠. 근데 내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발 뒤꿈치를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방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체각을 앞으로 눕힐 수 있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별거 어려운 거 없고, 그리고 이 허벅지의 길이도 체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 자극이 잘 오는 자세로 맞춰주시면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 가이드 약간 방향성은 있는데 막 이게 정답이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여기 다리를 지금 찍을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 네?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시간에 가볍게. 하나, 네, 다섯, 간단합니다. 여섯, 내외전을 걸어서 일곱, 우리가 겨냥할 근육에 텐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고 하면 안 돼. 걸기 전에 오, 앉을 때 발 뒤꿈치를 들어줘서 상체각을 약간 눕혀주고 왜? 당기기 유리하게. 그리고 오케이. 쥘 때 검지, 중지, 엄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약지랑 새끼를 약간 걸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내외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겨주고. 근데 이 상태에서 회전을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거의 끝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나는 수축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히 갔다가 수축할 때 집중해 주시고, 중량은 좀 낮게, 중량은 그 기존에 진행해줬던 것보다 낮게 진행해 주시고 횟수를 많이 대신 저는 이제 30kg으로 진행을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구성을 아까 기능적인 슈러그를 먼저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비하인드 랩ダウン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할까? 그 슈러그 기능의 움직임이 비하인드 랩다운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설계할 때 이렇게 순서를 너무 즉흥적으로 막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이게 땡기니까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게 아니고 사전에 했던 운동이 이후에 진행하는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슈러그 동작은 이렇게 이런 회전이었다면 지금 비하인드 랩다운 회전은 이런 회전입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 움직임을 적절히 줘서 내 신체 기능 자세와 신체 기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걸 하지 않고선 계속 고중량을 다루다 보면 노출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진행해주면 해줄수록 추후에 나중에 다룰 그 고중량 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도 훨씬 더 잘 잡히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수 있고, 아니 단순히 막 어깨가 크다, 뭐 측면 어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볼륨이 쌓여서 이렇게 넓어진다, 뭐 가슴이 빵빵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체에
이 구조 자체가 되게 대칭미가 있고 올곧고 똑바르면은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대면했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첫 번째 운동 효과 그리고 부상 위험 세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 대면했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추구하는 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미가 있기 때문에 훈련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 단순히 누가 이렇게 하랬다 저렇게 하랬다 이 운동이 좋다 이 운동이 나쁘다 이런 걸로 훈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어떤 몸을 만들 것인지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맞게 훈련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즐겁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훈련할 때 뭐를 집중해야 되는지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 이거 어때? 이거 영어로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이게 다리가 어떻게 힘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다리를 막 잡던데. 이렇게 여기를 밀고 이렇게 팔에 힘을 주고 가슴 이렇게 들어서